안녕하세요. 서울자취생활 오늘 250일 차입니다. 오늘 지금 사실 12시는 넘었고, 오늘 늦잠 좀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 듣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갔죠. 오늘 제가 대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교회 근처 가서, 이제 그 교회 바로 앞에 빵집 겸 이제 카페 좀 비슷하게 있어서 거기서 커피랑 스콘 먹으면서 그 기도문 다시 조금 작성했고, 그리고 네,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외부 이제 목사님 초청하셔가지고 다른 목사님께서 강의 아니죠. 설교해 주셨고, 그런 저희 교회 이름에 걸맞는 또 축복의 메시지 많이 선포해 주셨고, 굉장히 그 강력한 찬양 인도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하면서 사실 너무 감사했고, 회중이 회중이 2명인데 200명 이상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팀도 너무 귀한 분들이시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찬양이 그걸 잘 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좀 잘 연습하고 서로 맞추고 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는 거를 봤고, 그래서 조금 교회 일찍 도착해서 중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그 잠깐 교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아직 저희 교회 등록교인이 아니지만 교회 또 섬겨주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민혁 경쟁님이시라고. 그분이 또 빵 사오시고, 이제 목사님께서 또 비빔면 해먹자고 교회에서 하셔가지고 비빔면 막 끓이시고, 그래서 잠깐 교제 시간 나누고, 저는 이제 그 회사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오늘 4시 반 상담 있었고, 지인이었고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 현장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대다수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거짓말을 못하고 제 양심이 불편하면 저는 물건을 팔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일하는 현장은 정말 사람들이 여기 현장 통해서 돈 버실 수 있겠구나, 지식산업센터로 이렇게 가능하겠구나, 여기 호재가 참 다양하게 있고 또 무엇보다 분양가 저렴하고 레버리지 이용을 할 수 있고, 저희는 지금 검증이 일단 1차 끝난 부분이 중도금 절차가 이제 제1금융권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국민 하나 농협에서 진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미분양이 아니라는 거, 이 부분,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수 있는 이제 호실들이 시행사 보유분에 대한 좀 장점도 메리트가 있고, 지금 24층이 몇 개 안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다가 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26년에 분명히 이 물건을 사신 분들은 돈을 버실 텐데, 내가 얘기를 안 했다가 그 사람이 돈을 못 벌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사람이 나는 너여서 너한테 연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말은 진심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돈 벌어야 하는 친구고, 경제적으로 자유가 있었으면 하는 친구고, 피아노를 엄청 잘 치는 친구인데, 그 24층 오션뷰 보이는 위치에서 그 피아노로 건반으로 유튜브 하더라도 너무 멋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잘 될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제 계약 고객분 100분하고 여행을 하고 또 선교지 돌아다니고 비즈니스를 프로젝트 일으키고 할 때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정말 이 친구여서 계약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어제 청약금을 받았고 오늘 다시, 시간이 사실 많진 않아서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600만 원 더 입금을 했고, 지금 뭐 부동산 하실 분들이 영상 보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1000만 원으로 계약서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얼핏 들어서 한번 일단은 좀 내일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절차에 대한 거 조금 더 알아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고 이 친구랑 창경궁 투어를 했습니다. 독수궁이었나? 궁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조선왕조 500년 정말 518년이라고 얘기 오늘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긴 시간을 그 왕조를 유지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긴 왕조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역사적으로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왕을 견제하는 그런 이제 기관들이 있었고 또 백성들을 잘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애쓴 부분도 있었으나 그 마지막 그 조선 시기 때에 좋지 않은 모습들도 많았어요. 전 백성의 30% 노예였고 가난했고 먹을 거 없어서 풀뿌리와 나무 껍질 먹었던 그런 시기였고 위생 엉망이었고 깨끗한 물 먹기 어려웠고 여자 인권 없었고 아이들 인권 없었던 그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궁투어를 안내를 해주셨던 분은 대략 60대 여성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배웠대요. 우리나라 정부는 무능했고 나라는 무능했고 그리고 일본이 그나마 근대화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됐다 해서 일본을 칭송하는 그런 교육들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리고 그렇게 교육했던 사람들이 그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사실 사건 상황들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거나 그 내용들이 수정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시면서 좀 안타까워 하셨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저도 을사조약으로 배웠고 요즘 교과서에는 을사늑약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그나마 좀 발전된 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오늘 그 궁투어에서 이분의 결론은 고종은 무능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다, 뭐 이 내용들로 그리고 그 마지막 왕족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런 부분으로 좀 마무리를 하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어쨌거나 국제정세에 파악하지 못했고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래서 고통을 겪었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고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덮거나 미화하거나 이럴 마음 전혀 없고 제대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 헤리티지 책에서 그 건국의 성각자들을 기른 아펜젤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서재필 선생님에 대한 내용들 언급드리고 네, 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조선의 청년들이여, 그대들의 인생의 최고 목적은 조국을 위해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내가 씨를 뿌렸으므로 내가 떠난 뒤에라도 거둘 사람이 있으리라. 이분은 미국 국적의 한국 독립운동가셨고 의학자였고 언론인이셨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의과대학 초빙 교수였고 조선 중추원 고문이셨고 독립신문 창간하셨고 독립협회를 창립하셨고 만민공동회 개최하신 분이 이 서재필 님이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교과서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분이실 거예요.
이분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각자시면서 신비로운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직업으로 따지자면 이분이 80여 년을 사시면서 개화 사상가셨고, 혁명가였고, 독립운동가였고, 언론인, 군인, 의사, 시인, 소설가, 정치가 등 다양한데 한국사에 기록된 것은 독립협회 활동 제외하면 알려진 것이 없는 인물이에요. 이분은 1864년 1월 7일에 녹차로 유명한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나셨고, 그 아들이 없던 친척 서광화라고 하는 집에 양자로 보내졌었는데, 이 양부모 이 서광화는 이조 참판이던 처남 김성근의 집으로 이 서재필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외삼촌 이조 참판 김성근의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 출입하는 이제 고위 관료들을 만난 거죠. 서광범,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 인사들하고 사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옥균은 이 12살 연하인 서재필을 동생이라고 불렀고, 서재필은 김옥균을 스승이자 롤 모델로 삼았어요. 그 후에 망원경, 지구본, 지도, 화약, 손목시계 등 새로운 서양 문물을 접하고 배우게 되었고, 18살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를 하면서 주위로부터 촉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머리가 좋았고, 좋은 집안 배경에서 그런 좋은 인맥들을, 개화파 이제 인맥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던 거죠.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온 이 서재필은 12월 4일 김옥균, 홍영식, 윤치호, 박영효 등하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이제 청나라와 민씨 집권 세력에 의해서 3일 찬화로 끝나고 이제 무산이 되었어요. 그렇게 호기로웠던 젊은 서재필의 꿈이 3일 만에 무너지고 나서 본국에서는 역적으로 몰렸죠. 이로 인해서 부모, 아내, 형제, 자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재필은 일본으로 피신했다가 4개월 후에 다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어요. 역적으로 몰려서 가족이 모두 처형당한 형편이라서 본국을 돌아갈 그런 날을 기약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름도 제이슨 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콜롬비아 대학, 지금의 조지 워싱턴 대학이라고 해요. 거기 의과대학 졸업했고 1893년에 의사 면허를 받아요. 그리고 이듬해 메리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워싱턴에서 병원도 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내 인생만 생각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좋은 직업. 지금도 의사 좋은 직업인데 그때도 좋은 직업.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분의 마음속, 가슴 속에는 조국을 향한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이 시행되자 개화파에서 내려졌던 대역죄가 사면됐어요. 이에 따라서 서재필은 이제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죠. 근데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가정까지 이룬 상태인데 귀국을 결정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근데 미국 방문 중에 이분을 찾아온 박영효를 만나서 국내 정세를 접하고 다시 조선을 개혁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귀국을 결심하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계속 느껴졌던 부분은,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그 사람을 계기로 해서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 다시 꿈을 꾸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어떤 사람을 연결해 주실까, 누구를 만나게 해 주실까, 나한테는 어떤 귀인을 소개시켜 주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저도 누군가한테 내가 정말 귀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1895년 서재필은 귀국을 해요. 그리고 왕에게 조언하는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이 됩니다. 권력층과 민식 세력으로부터 모략을 대비하기 위해 이분은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활동하면서 민중을 계몽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래서 1896년 4월 7일에 독립신문을 창간했고 한글판, 영어판 발행했어요. 그리고 만민 공동의 연사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다닙니다. 또 목요일에는 배제학당에서 세계사 강의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참정권, 인권, 사회 계약론 등 이 부분들을 가르쳤고 이분이 이런 교육을 할 때에 이승만, 주시경, 신흥우, 김규식 등이 수강을 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서재필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마음에 품었던 그 선명한 이미지를 눈앞에 실제로 만들어 나갔어요. 떠돌이 망명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가장 아픈 마음속의 소원, 조선인이 자유에 이르는 것을 꿈꿨고, 비록 이분은 갑신정변에 철저히 실패했고 그래서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백성들의 마음의 자유가 무엇인지, 자주 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쟁취하는 방법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룬 것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것은 주저앉았던 민중의 마음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한글 신문이 독립신문인데요. 그래서 그 신문을 통해서 독립정신과 민주주의를 깨웠고요. 1897년 11월 20일 청나라 사신을 영접하다 영원문을 하고 독립문이 이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98년에는 관료 중심의 이제 그 독립협회를 탈바꿈해서 대중 토론회를 조직하고 이후에 이게 만민 공동회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 설립 및 입헌군주제로 이제 개혁을 추진을 하던 중에 중추원 고문에서 해임을 당하셔서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그런 조선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싹 틔웠던 분, 민중의 가슴에 심긴 자유의 씨앗이 자라나 이제 줄기가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죠. 이분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꿈을 심었고 우리는 그 꿈, 대한민국에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조선의 청년들이여 그대들의 인생의 최고 목적은 조국을 위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내가 씨를 뿌렸으므로 내가 떠난 뒤에라도 거두을 사람이 있으리라. 아멘. 서재필 그 글을 이제 보면서도 꿈꾸는 것, 내 시대에 못 하더라도 나는 이걸 씨를 뿌릴 거야 라고 하는 의지적으로 씨를 뿌렸고 그리고 열매는 거둬졌죠. 이분 때 거두지 못하셨지만 열매는 자라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선한 꿈을 꾸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더 많이 힘쓸 생각이고 일 열심히 할 생각이고 건강 좀 제 몸 잘 챙기면서 위로하면서 다독이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격려하고 제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잘하는 일이 저는 책을 좀 빨리 읽고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분석을 빨리 하는 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고, 네, 제가 조금 감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하는 것들을 잘 키워서 사람들을 잘 세우고 돕는 일 언젠간 때가 되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었는데요. 수고 많으셨고, 저도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았는데, 또 일도 하고 그 하루 중에 좋아하는 제가 아끼는 분한테 또 제 일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을 얻어서 또 청약금 입금도 받았고, 그리고 같이 궁 투어 하면서 역사도 공부도 하고 같이 또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기도하고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편히 쉬세요. 안녕. 마사이로 잘 쉬고 잘 자.